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단쌤을 이전에 다른 강의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이번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모든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스스로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주세요. 다은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여러분들 진짜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시험 치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집에서 혼자 스스로 모의고사 다운받아서 치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것도 사실 참 여러분들 너무너무 애썼지만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챙겨보는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134일 뒤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의 성취를 반드시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디데이 카운트 보면서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죠. 근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꿈을 이루는 날 134일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거죠. 이제 남은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꿈에 다가갈 수 있을까 정말 설레고 부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100일이면 곰이 사람도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134일이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목표한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시험에 대해서 단쌤이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리 문제답게 역시나 글, 그래프, 지도, 도표를 통해서 현상과 분포, 원인과 맥락, 그리고 인한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암기했을 때 실전에서 당황하고 실력 발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지?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자료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친구들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역시나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지도를 해석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구나. 사실 지리 문제에서는 전형적으로 지도 해석 능력이 중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자주 출제되는 지역들이요. 이제 과거에 많이 출제되었던 지역들이 있고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너무 오래된 문제들을 풀기보다는 최근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 지역들의 현재 쟁점과 이슈는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학습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많은 친구들이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 보고 자료 보고 내가 모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나 혹시 내가 풀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요.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 외치고 다시 한번 자료를 보세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보지 못했던 세세한 각주, 작은 글씨들 여기에 힌트가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단쌤이 이번 해설 강의에서 그런 숨겨진 힌트들을 자신 있게 찾아내는 전략적인 접근 방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설 강의 맞춤 문제라고 해서 넘어가고 틀린 문제만 보지 말고요. 전체를 다 한번 쭉 들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 이상 얻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 문제, 이게 이제 또 사실 세계지리 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많은 또 장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내가 어렵게 느꼈다면 다른 친구들은 더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서들부터 찾아 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방탈출할 때 가장 쉬운 단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려운 마지막 문제 풀고 방을 탈출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쾌감을 느끼는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계값을 볼 때 또 중요한 거죠. 비율인지 저울대 값인지 주의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나 13번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단원별로 어떤 부분이 많이 출제되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화와 지역이에서는요. 역시 전형적으로 고지도 출제되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문제 맞고 틀리는지에 집착하지 말고요. 이 속에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고지도의 키워드 정리하는 연습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요. 세계화와 지역화, 그리고 세계 권역 구분하는 거, 그리고 지리 정보 이런 부분들이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시험에선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후는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게 기후 문제구나 라고 외관상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게 3번, 8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의 특성과 주민생활, 그리고 온대기후 지역의 특성과 주민생활 파악하는 문제들 나왔는데요. 그런데 열대기후 지역이랑 온대기후 지역을 섞어서 출제했을 때 또 우리 친구들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열대기후, 온대기후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대로 접근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또 해설강에서 단쌤이 여러분들이 힘을 빼고 문제를 푸는 방법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온대기후 지역에서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역시나 이번 시험에서도 대륙 서안 지역의 특성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외관상 기후 문제구나 알 수 있는 문제는 두 문제였지만 사실은요, 기후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자원의 분포나 다른 사람들의 이런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기후나 지형,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 공부 충실히 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어서 지역지리 문제에서 나오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요. 지형, 기후, 외관상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이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지형 문제 역시 우리가 외관상 봤을 때 이게 지형 문제다라고 자신 있게 분간할 수 있는 문제가 2번, 6번, 7번이었어요. 그래서 3개의 대지형 출제됐고요. 카르스트 지형이랑 해안 지형 비교하는 문제 나왔죠. 그리고 건조 기후 지역의 특성 지형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형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것이 왜 만들어졌지? 그리고 침식 지형인지 퇴적 지형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지도 학습이 중요하다고 단쌤이 강조했잖아요. 백지도에 꼭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색깔펜 들고 신기조사인데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 고기조사인데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 안정욕계 그려보고. 당연히 당황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134일이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헷갈리고 틀렸던 부분들 잘 정리하면 수능에서는 정말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지도에 내가 공부한 지형들 정리하는 거 잘 해주세요. 그다음 세계 인문환경과 인문경관에서도 주요 종교의 특성 주민생활 나왔는데요. 성지에서 이슬람교의 성지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지명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카의 위치를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자료 속에 정말 많은 힌트가 숨어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인구 특성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됐는데요. 역시 단쌤이랑 같이 해설 강의 보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비교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고요. 자원 문제도 골고루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석에너지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에 많이 쓰이고 언제부터 쓰였지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 중요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요, 어디에 입지하는지 이런 기후나 지형적인 특성들 정리하는 게 좋겠죠. 다음 이렇게 지역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주제별로 공부한 내용들이 지역별로 심화되어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금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두 지역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과 인도의 수출 품목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이번 시험에서는 한 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수능에선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과 북부아메리카 대표적인 문제들, 공업지역 비교하는 거, 도시의 특징 비교하는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는 분쟁 지역이 왜 분쟁을 겪고 있는지, 종교가 연관되어 있다면 어떤 종교와 연관이 있고 자원이 문제라면 어떤 자원과 관련이 있는지 정리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남부 아메리카의 민족 인종 분포 특성 역시 맥락 중요합니다. 단쌤이 해설 강의에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번에 환경 문제 한 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이 지역 간의 협력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협력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남은 134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지리 문제는 사실 전형적인 유형 정해져 있고요. 나올 만한 자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응용이 되더라도 우리가 자주 봤던 전형적인 자료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주세요. 그러면 전형적인 문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열식으로 그냥 암기하면서 공부하면 그랬던 친구들은 이번 시험에서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단쌤이 강조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학습 해왔던 친구들은 또 의외로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원인과 결과, 맥락을 파악하는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지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백지도의 위치 체크하는 학습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단원별로 여러분들
백지도를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백지도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게 어색하고 자신이 없을 수 있지만 연습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자신감 있게 단쌤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험 치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134일 동안 열심히 세계지리 공부한다면 분명히 수능에서는 목표한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단쌤이 오늘 해설 강의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단쌤이 EBS에서 지금 9월 모평 이후에 진행되는 파이널 체크 포인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에 그동안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들 혹은 실전에서 함정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 아주 적은 시간 들여서 최대 효율 얻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요. 그 강의까지 따라와주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오늘 S만큼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단쌤은 먼저 해설 강의에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바로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